자, 달리스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 책입니다. 마피아의 실전 경영학이라는 책입니다. 기업에서도 통하는 성공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저자가 이제 마피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있잖아요. 예전에 일본 야쿠자 어떤 여자 변호사였던 것 같은데, 야쿠자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변호사가 되었다 등등 이런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한 마피아 출신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폭이죠, 조폭. 이제 기업형 조폭. 그 마피아 출신인데 본인이 이제 그 마피아 세계에 있다가 이제 감옥을 갔다 와서 손을 씻고 이제 지금 선량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마피아 생활을 자기가 하면서 힘들었을 거잖아요. 생사를 넘나드는 일을 하니까. 나쁜 짓인데. 근데 이제 이 책의 취지는 그거죠. 내가 어쨌든 그때 쌓은 경험을 가지고 합법적인 세계에 와서 이제 해보니 그때 내가 했던 그 경험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록 마피아 조직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배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다. 그런 걸 적은 책이에요. 그런 걸 적은 책인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세계에서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어떤 생존 전략에 대한 그런 뭐랄까 본능이랄까, 그러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일반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발달된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감옥을 갔는데 그 감옥이 학교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옥에서 할 게 없어서 자기가 어쨌든 많은 반성을 했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한 걸 해야 되는데 공부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엄청난 양의 독서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독서량을 자기가 채우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글 쓰는 일도 하고 어찌되었건 합법적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름의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어찌되었건 사실 마피아 생활을 한 사람이 어떤 글 쓰는 작가의 일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솔직히 그 책은 약간 베스트셀러가 이미 담보된 책이라고 봐도 되죠. 굉장히 흥미로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가 이제 마피아 생활하면서 이제 뭔가가 시사점이 있는 부분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래서 책은 볼만해요. 결국 자기계발서에 아마 분류되는 걸로 봐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자기계발서도 어쨌든 자기의 어떠한 그 체험이 들어간 책이 그래도 확실히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읽었던 그 지텔만이 쓴 부의 뭐더라? 아무튼 부자에 관련된 지텔만 책을 아마 제가 두 번째 리뷰한 것 같은데, 부자에 관련된 첫 번째 책 말고 두 번째 리뷰한 책이 사실 너무 논문처럼 그렇게 쓰여진 책이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 인터뷰하고 이랬다 하면서 정리한 책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정리했다는 관점에서는 좀 의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논문처럼 적혀서 조금 일반적으로 읽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 식의 어떠한 어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어떠한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어떠한 부자 관련 책을 읽는다는 건 어떠한 영감을 얻기 위함인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반면 이 마피아 실전 경영학은 충분히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 어떤 영감을 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글귀나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담겨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 책 어차피 이 사람이 첫 부분에 목차를 적어 놓고 있는데, 제가 발췌를 생각보다 지금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제가 전자책으로 볼 때
딱 봤을 때 발췌가 많이 돼 있으면 확실히 볼 게 많다는 건데, 어차피 발췌 많이 돼도 뭐 그거 다 읽을 수는 없고, 목차만 딱 읽으면 어떤 책인지 느낌이 딱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 부분 공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차를 좀 빨리 읽어볼게요. 조금 약간 양이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궁극주의 도시국가 스파르타에서는 12살쯤 된 사내 아이들을 특이한 방식으로 훈련시켰다. 벌써 스파르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상당한 고통이 뒤따르는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한 맥락으로 글을 쓰겠다는 게 딱 느껴지죠. 아이들을 스파르타를 둘러싸고 있는 언덕으로 데려가 우선 아사 직전까지 굶긴다. 그 다음엔 생존을 위해 마을로 내려가 음식을 훔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와, 거의 이 고통의 강도로 따질 것 같으면 이거는 뭐 어떤 그 해병대 훈련 이상의 훈련처럼 느껴지죠. 스파르타가 이처럼 혹독한 교육 방식을 강행한 이유는 뭘까? 험난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익혀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훈련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리하면서도 교활하게 굴어야만 했을 것이다. 도둑질을 하다 붙잡힐 경우에는 가혹한 벌이 주어졌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스파르타인들은 도둑질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고 믿었다. 물론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도둑이 되기를 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암흑 세계에서 성공한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 중 어떤 요소가 이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이해하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스파르타 교육에서 이제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부분이 부각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사유재산이 중요하고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요즘 시대의 교훈으로 얻자면 역시나 눈치가 빨라야 된다. 눈치가 빨라서 뭔가를 어깨너머로 잘 배우고, 눈치가 빨라서 어떤 뭐랄까 이 어떤 이 자기가 이제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적절히 취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익을 늘려나갈 줄 아는 그러한 것을 좀 배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교훈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도둑질을 시작한 것은 12살 때였다. 10대 초반에는 훔친 자동차를 분해하여 부품을 되팔아 돈을 벌었다. 도둑질 스케일이 장난 아니죠. 역시 마피아다워요. 미래 마피아다워요. 10대 후반에 처음으로 트럭을 탈취했고 20대 초반에는 이제 마피아 들어가는군요. 감비노 패밀리에 입성하여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크루 가로 열고 마피아 조직 내 하부 조직 가로 닫고를 이끌었다. 21살이 되기 전에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몇 건의 탈취 사건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수감생활 중에야 범죄가 나쁜 것이라는 깨달음이 밀려왔다. 인생은 투쟁이고 무릎을 꿇은 채로는 인생을 살아내기가 힘겹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괴롭힐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어 보기로 결정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락됐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빠져있고, 그거 빠져있단 말은 제가 발췌를 안 했고 그 뒷부분에 또 약간 발췌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은 채무자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 부분 보겠습니다. 마피아 조직에 있었을 때 모두들 나를 두려워했다. 때문에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주위에서 얼쩡거리는 일 따윈 없었다. 하지만 합법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자 나는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 나와서 합법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옛날과 달리 약간 호구 보듯 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감옥이 일반 사회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최초의 인물은 아니다. 18세기에 걸리버 여행기를 발표한 조나단 스위프트는 도덕성을 생각해보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이 상류 사회 구성원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렬한 풍자 비판으로 볼 수 있죠. 오직 살아남은 자만이 성공을 꿈꿀 수 있는 마피아 세계에서 단련했던 공격적인 태도를 마음껏 펼쳐 보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호구로 보기 시작하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일반 사회에서 자기를 자꾸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만만하게 보고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 착해진 자기를 다시 흑화하게 만드는 그런 이른바
이른바 이제 법치를 지키긴 하지만 상당히 나쁜 사람들, 혹은 교묘하게 법치의 선을 넘지는 않지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사회에는. 그래서 내가 다시 마피아 시절에 나의 어떠한 기질을 응용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뭐랄까, 진화했다면 진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흑화했다면 흑화했다라고 할 수 있죠. 적절히. 오직 자,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마음껏 펼치기로 결정하자 갑작스레 나를 딛고 올라서 있던 모든 소인국 사람들보다 강력한 우위를 갖게 됐다. 그동안 내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은 성공을 위한 훈련과도 같았다. 그죠? 그러니까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처음에 묶여 있었지만 한번 일어나기로 하니까 소인들이 힘 한번 못 쓰잖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아까 스파르타의 훈련 과정이, 이 사람은 마피아 생활가 이제 같았다. 마피아 생활을 그렇게 비할 수 있고, 그때 익혔던 것들을 이제 실질적인 일반 생활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 뒤에도 더 내용이 있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책을 썼고, 그러니까 이제 좀 흥미로워지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마피아 때 뭔가가 익혔던 자질이랄까? 그러한 부분들을 일상 이제 합법적인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어떠한 어떤 이 뭐랄까 어떠한 이 마피아 때 익혔던 것을 험난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풀어나갔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고, 어쨌든 우리가 그렇다고 진짜 마피아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간접 체험을 해보면 될 텐데, 이 사람 머릿말 말미에 그 어쨌든 책 많이 읽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마피아 치고 제법이다. 독서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나름 재밌게 읽어볼 만한 그러한 책입니다. 당연히 마피아 활동은 당연히 그건 나쁜 짓이고,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런 거친 세계 속에서 뭔가가 익힌 것이, 내가 일반 또 사회생활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 역시나 거친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가 이제 어떠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질로서 잘 활용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기록한 건데, 그러한 것이 좀 도움이 될 법한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